저는 현재 지금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고요. 지금 나이는 28살이고 직업 같은 경우는 현재 SNS 바이럴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저의 얘기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뭔가 진솔한 대화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난과 역경을 좀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그 카센터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좀 직업이 되게 특이했어요. 무당이셨거든요. IMF 때 아버지의 그런 카센터가 망하고 또 엄마가 아빠 이름으로 빚을 많이 졌고 결국 두 분이서 제가 7살인가 8살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저희 가족이 원래 아빠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누나 이렇게 4명이었는데 저는 원래 아빠랑 살 예정이었고 엄마는 누나를 데리고 가서 살 예정이었는데 근데 다음날에 엄마가 누나를 버리고 간 거예요. 셋이서 살았는데 빚도 너무 많았고 그때부터 아빠의 술 먹는 모습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보통 사춘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 남들은 초등학교 때 사랑받는 편이잖아요, 보통은. 뭔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걸 초등학교 때 겪었고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했어요, 집에서. 애초에 집이 너무 싫었거든요. 가난한 모습도 너무 싫고 당연히 제가 가출하고 오면 엄청 때렸죠. 아빠한테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아빠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새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드디어 그런 엄마가 생겼다 라는 걸로 되게 좋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소위 계모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맞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는 아빠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진짜 1년도 안 돼서 한 10개월 만에 바로 또 이혼을 한 거죠. 저희 누나는 좀 많이 사고를 치는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아싸 완전히. 그래서 저희 누나랑 저랑 상극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냥 왜냐면은 누나가 엄마 역할까지 해가지고 알바하면 저한테 용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나랑은 되게 친했었거든요. 고3이 되고 나서 누나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저는 고3이었는데 고1 때 아버지가 한번 쓰러졌었어요. 간경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토혈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술 먹는 모습만 봤고 6월 30일, 그러니까 고3 6월 30일 날 저희 누나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되게 아프다고 저는 그때 학교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병원을 갔거든요. 엑스레이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CT를 찍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고 CT 찍는 거 자체가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그냥 가자, 두통약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누나가 뇌출혈이었던 거예요. 누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누나가 지금 숨을 안 쉬는데 빨리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갔는데 결국 누나는 뇌출혈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대학 고등학교 3학년 때 진짜 눈물이 막 나고 누나 친구들 볼 때마다 미안했고 장례식장에서 누나의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차라리 누나가 말고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누나가 엄마 역할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누나가 2인분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2명이 사라졌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누나 없이 어떻게 살지 막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 3개월 지나고 10월 달 초에 10월 9일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저를 깨우는 거예요. 구급차를 부르라고. 그래서 뭐지 했더니 바닥에 피가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 새벽 5시에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출혈이 많이 돼가지고 결국 과다출혈로 아빠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는 아예 준비가 안 됐었는데 저는 구급차 탔을 때 아, 뭔가 아버지랑 여기서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맞았고 근데 마음의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던 게 확실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3개월 만에 또 똑같은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냥 그때부터는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월세로 사는 데 가지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어떻게 살지? 진짜 막막하다. 너무 힘들었죠. 그냥 진짜 엄청 힘들어가지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일단 졸업할 때까지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고 친구들이 근데 되게 고마웠던 게 많이 와줬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인터뷰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걸 한 얘기는 그냥 사람마다 어려움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가정사든지 아니면 뭐 일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연인 때문이든 친구 때문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좌절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은 저는 그냥 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가정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정 얘기를 하면은 너가 너무 힘들게 자라가지고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 그래서 너한테 말을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려움은 크든 작든 전 진짜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만의 그런 괴로움이 있고 저만의 괴로움인데 왜 그거를 높낮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아니면 심적으로 좀 힘든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발판 삼아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저도 공부를 아예 안 했고 7, 8, 9등급 받고 서울 1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적당히 평범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되는데 남들이라고 안 될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냥 마음가짐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